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 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의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에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폐혈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울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빗받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